협상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총력을 다 기여했지만 재계 총수들도 막판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고 크게 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가장 먼저 갔고요. 네. 뒤를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그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그 자동차 관세가 지난 4월부터 부과되면서 현대차그룹의 그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상호관세 12.5%, 네. 15% 이렇게 낮추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협력,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쿠에서 협상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앞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는 이미 FTA를 통해서 관세가 0%였고 그건 일본과 유럽과 다른 상황인 것이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은 2.5%를 이미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15%라 하더라도 우리는 17.5%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우려가 있다. 실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현대차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조선과 관련된 업종들은 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조선업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야심찬 카드로 했고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네. 마가가 마가가 아니라 마스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그 트럼프가 카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앉혀놓고 당신은 카드가 없어 하면서 백악관에서 쫓아냈는데 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조선업이다.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해군력이 밀리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해군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결국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은 안 됩니다. 사실 네네. 안 되고요. 그중에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죠. 기술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력이 있는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1,500 투자로 얘기를 한 거는 네. 이것을 한국에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조선업을 하라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건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으로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미국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네. 우리보다 3배나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맞추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 카드로 확실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뭐 아까 김 실장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우리가 $1,500를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그 정도로 쓸 돈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숫자가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늘려놓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우리 협상단이 만났고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대가로 관세 15%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45분에 있을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예정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도 앞으로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이 협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